2023년 23780 사행위 취소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대부분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이제 한번 딱 훑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책임 재산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 및 산정 방법이에요. 적극 재산 중에 채권이 공동 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할 수 있냐면요. 당연히 취소 채권자예요. 됐죠?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 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 재산 산정 방법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봐볼게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회 행위가 된다라는 건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채무자의 총 재산이 감소가 초래됐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공동 담보가 부족 심화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채무자의 소극 재산이 마이너스 채무가 적극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무자가 결국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회행위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법률 관계를 통해서 재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그때 사회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할 당시 적극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요,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가 없는 부분은 당연히 공동 담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빼버리는 겁니다. 됐죠? 빼버린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막 더해서 어쩌고 한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빼버립니다. 됐죠? 그러니까 순재산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해야 된다. 물권만 우리는 거의 보잖아요. 물권에 건전한 거 잡힌 것만. 근데 채권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게 바로 잘 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채권이야 라고 하면 그때 순재산에 들어가는 거죠. 적극 재산에 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고요.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회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요, 채무자의 재산이죠.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 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당연히 누가 취소하는 사회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야, 네가 잘못해서 지금 사회 취소 대상이 됐어라는 건 취소권자가 취소를 주장하는 취소권자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 됐죠?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이런 증명을 했어요. 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다라면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는 공동담보가 될 수 없는, 공동재산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책임 역시 취소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이건 빼고요. 빼고 계산했더니 얘는 지금 사회 취소 대상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채권이 있어갖고 채권 다 집어넣으면 지금 얘가 처분한 건, 채무자가 처분한 건 사회 취소 대상이 안 됐는데요? 라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주장한다? 이거를 입증한다? 취소 채권자가 이 채권은요, 실질적으로 양도 뭐 이렇게 되고 어째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빼야 됩니다. 라는 걸 취소 채권자가 주장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자가 치사하게 이행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 재산을 양도한 겁니다.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이 채무가 있었는데 다른 재산을 양도해버린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양도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죠? 그럼 당연히 상해 취소 대상이 돼요. 그런데 채무자의 총 재산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 담보가 되는 책임 재산을 근데 감소시키게 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순위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채권자를 위한 공동 담보가 되는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제를 하는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회행위가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사회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면 사회행위 성립 당연히 부정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원래 줘야 될 사람한테 그냥 주고 괜찮다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순위에 따라서 그냥 주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줬는데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적극 재산을 감소시키고 부족하게 할 염려가 있다라면 뭐가 된다? 사회 취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채무자가 일반 채권자 일부에 대한 특정 채무에 이행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그보다 적은 가액의 다른 채권을 양도해서 봐봐, 100만 원을 빚었는데요, 8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됐죠? 그러면 100만 원을 까고 80만 원만 까이는 거죠. 100만 원은 이제 더 이상 빚이 없고
80만 원짜리로 퉁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싸게 먹힌 거네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죠. 그보다 적은 가액의 다른 채권 기타 적극 재산을 양도했어. 그래서 채무 초과 상태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산정할 때는요, 100만 원짜리를 퉁치려고 80만 원의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양도된 재산을 적극 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80만 원짜리를 적극 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무슨 뜻이죠? 특정 채무 중 이제 100만 원짜리 깠죠. 맞죠? 그러면 80만 원을 양도했죠. 그럼 사람들이 야 80만 원 너 함부로 처분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00만 원 갚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채무도 없어진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100만 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80만 원짜리 채권을 양도해서 재산을 날렸다면, 저 사람한테 줘서 끝냈다면 80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채무가 사라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죠.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함부로 일반 채무자에게 먼저 갚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전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100만 원을 100만 원에 갚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한테 그냥 갚아버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히 돈을 그냥 갚아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퉁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액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일반 채권자들이 야 사회 취소야 라고 하려면 내가 빚을 갚았으니까 채무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네가 채권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날렸으니까 재산이 감소됐어 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채무가 감소도 되고 채권도 감소가 됐으니까 결국 그 범위 안에서는 서로 퉁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채무도 저 사람한테 갚아버리면서 뭘로요? 채권으로 갚아버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으로 저 사람한테 갚아버렸으니까 두 부분은 그 범위에서 서로 퉁쳐서 없어져야 되는 거다. 100만 원짜리를 80만 원으로 갚았으면요. 80만 원 범위에서는요. 서로 다 뭐가 된다? 재산도 플러스도 마이너스 다 서로 퉁쳐서 0원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은 어차피 또 채무로 남아 있는 거고요. 자, 일단 가볼게요. 자, 보시죠. 대법원 한번 보시죠. 자, 대법원은 1번 보시죠. 4억 원 부분은요, 공정증서까지 작성되어 있어 이를 집행함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신탁원부상 상당한 범위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음에도 내용 확인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돈 많을 텐데도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대요. 마치 피고 및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4억 원 부분이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극 재산에서 그냥 제외시켜 버렸네요. 됐죠?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적극 재산 아니야 라고 그냥 바로 그냥 4억 원에 대해서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조건 바로 적극 재산 제외시킨 점이 네가 취소 채권자들 니네가 잘못한 거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산정할 때요, 양도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시 말해서 근저당권을 양도했어요. 됐죠?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100만 원짜리였어요. 근저당권이. 그럼 그걸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적극 재산에서 제외가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적극 재산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100만 원은요. 맞죠? 거기에 대해서 피담보 채무는 100만 원은 빠져나가요.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거는 빠져나갔으니까 책임 재산에서 그러면 공동담보 가액이 빠지죠. 100만 원이.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이거 빠져나가니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럼 사람들은 야 100만 원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왜 줬어요? 그냥 준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무를 변제한 만큼 내 채무, 채무자의 채무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무가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만큼은 또 까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채무자가 1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근저당권이 200만 원이었어요. 아니 80만 원이었어요. 그렇다면요. 채무자는 100만 원짜리 갚으려고 80만 원을 퉁쳐준 것 뿐입니다. 그러면 20만 원에 대해서는 채무가 남았지만 실제 뭐죠? 채권은 8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에서 8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였던 100만 원에서 80만 원이
이제 다시 착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 80만 원이 새로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00만 원이 이제 채무가 아니라 80만 원, 20만 원만 채무가 남은 거니까 내가 이만큼 까준 거에 대해서 서로 퉁쳐서 없애졌다는 생각도 해주라는 거죠. 적극 재산만 날린 게 아니라 소극 재산도 없어졌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내가 여기서 준 거랑 채권을 A를 줬어요. 그러면 채권이에요. 근데 이제 받은 거는 뭐죠? 채권을 주면서 내가 이 채권 100만 원짜리를 많이 줬다 칠게요. 80이라고 했죠. 참 80만 원을 줬다고 치면 다시요. A 채권, 근저당 채권이에요. 이게 피담보 채무가 80만 원이에요. 이걸 주면서 뭘 깠죠? 서로? 야, 그러면 100만 원짜리에서 상계를 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에게? 갑에게. 을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야, 너 80만 원짜리 채권을 줬으니까 너의 총 재산에서 80만 원이 마이너스 된 거야. 라고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만 원에 대한 채무도 여기서 80만 원을 깐 거죠. 이걸로. 그러니까 총 상계를 해버리면 남는 금액은 얼마예요? 20만 원이 남죠. 20만 원은 결국 80만 원을 깐 게 아니라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뺀 금액을 20만 원이잖아요. 이만큼의 마이너스만 남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갈게요. 을과 자꾸 글씨가 이 모양이네요. 네. 을 있고요. 갑이 있어요. 얘가 이제 100만 원을 80만 원을 줬어요. 오, 다 날아갔네. 자, 을이 갑이 있었습니다. 80만 원을 줘버렸어요. 뭘로? 뭐에 대한 대가를 준 거죠? 뭐 A라는 채권이 있었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였던 거예요. 여기에다가 갚을게요. 좀 먼저 변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80만 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상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럼 20만 원만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채무는 20만 원만 남는 겁니다. 누가? 을에 대한 재산에서는요. 그러니까 을은 원래 이걸 갚기 전이었다면요. 뭐 다른 뭐 채무도 있었겠지만 100만 원의 마이너스가 있었던 거예요. 갑에 대한. 근데 이거를 자기가 갖고 있던 채권 플러스 80만 원 채권으로 퉁쳐버렸죠. 퉁치면서 결국 남는 거는 20만 원에 대한 갑에 대한 20만 원의 채무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것만 생각해서 야, 너 80만 원을 남한테 그냥 던져버렸네? 네 재산 감소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실제 재산 감소가 아니라 100만 원을 채무 100만 원을 없애면서 80만 원으로 최대한 퉁치면서 20만 원만 남긴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서 20만 원만 채무가 남았다라는 걸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 적극 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맞죠? 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이상 적어도 채무자의 소극 재산 중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 재산에서 제외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갑에게 변제로 줬죠? 그러면 100만 원을 까지는 못해도 80만 원에 대해서 던지면서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변제해버렸으니까 20만 원만 남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 적극 재산을 날린 게 아니라 소극 재산을 그만큼 깠다라는 겁니다. 소극 재산을 그만큼 적극 재산으로 최대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의 채무가 남은 걸로 계산해야지 이것만 던졌네 하고 이거는 그냥 모른 척, 이건 모른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되셨죠? 실제 그렇잖아요. 맞죠? 실제 재산이 남은 건 20만 원만의 채무만 남았으니까 실제 재산에서 채무는 20만 원만 남은 거예요. 원래 100만 원 채무가 20만 원만 남게 됐으니까 오히려 제 기능을 한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날렸네, 적극 재산만 날렸네라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뭐 해야 된다? 소극 재산도 그만큼 탕감됐네라고 해서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극 재산이 된다라는 거죠. 공동담보 가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할게요.